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31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 나은 씨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제 조금 일찍 갔잖아요. 고작 2시간 일찍 병원 갔습니다. 병원. 네. 저는 어제 광주에 갔는데요. 요즘 제가 자꾸 그런 강연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지금 다시 문자도 왔는데 어제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미디어 탈곡기를 너무 열심히 듣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조그만 방에서 우리가 처박혀가지고 말을 할 때는 저는 그걸 누가 들을까 이거를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구독자가 1900명을 돌파했는데 많이 들어요. 예, 저는 근데 늘 그냥 제가 막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할 때까지 계속 한다. 많은 사람이 들을 때까지 계속 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찌됐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 분이 더 황당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종편만 볼 수 있고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 듣기 참 힘들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무료 와이파이 존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좀 더 많이 생겨서 최소한 어르신들이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뉴스타파 이런 거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텔레비전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게 이제 통신사가 무료 와이파이 존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지역에 이제 뭐 노인정이나 이런 공공 성격에 있는 곳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연이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를 다운받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리면 시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다운받은 거를 이제 받아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마을회관인가 노인정 같은 데 가셔서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설명해 주신대요. 저희 얘기를.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문제야라고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화는 나는데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셨는데 저희 탈곡기를 듣고 그거를 나름 이제 소화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민주투사예요. 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역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용될 정도로 내가 말을 잘 조리 있게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이 저는 좀 사실 들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나 같은 부지랭이가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하는 그런 감동적인 정말 하루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김태민 우리 F4에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에 꼭 댓글을 달아주시는 F4가 있죠. 우리 김태민 님께서 F4의 막내 김태민 분께서 이번에는. 민원연으로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히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어느 팟캐스트나 그렇듯이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악플은 정당한 비판, 합리적 비판은 제외하고 그냥 막무가내성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나서서 저희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대변하다 못해서 화가 나서 답답해가지고 저희한테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분이 부산에 계세요. 그죠? 김태민이 부산에 계셔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회원 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또 회원 모임을 하게 되면 꼭 연락을 드리고 감사 말씀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지 회원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꾸 잊을만 하면은 음료를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음료를 무더기로 박스째로 거의 이번에 온 거 한 4박스 되죠 또. 커피, 바카스 이런 거 포함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힘내서 골골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와서요. 오늘 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근데 하루를 이제 외유를 하고 왔는데 KBS, MBC는 뭔가 이렇게 자잘자잘한 소식은 계속 이어졌는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계속 해야겠지만은 뭔가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열심히 그리고 언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월급을 못 받고 이렇게 파업을 오래 하고 있으면 이제 좀 방통위가 빠르게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MBC 박문진 사퇴한 구 여권이사 사퇴한 2명의 자리 그 보임 문제를 국감 문제 이유로 하겠다. 임명을 국감 끝난 이후 그러니까 11월 달이 넘어가겠죠. 네.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또 MBC 사태가 유보돼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방통위가 사실 제대로 관리감독 권한을 발휘를 하면 지금 고영주 이사장과 관련해서 드러난 의혹들 이런 또 심지어는 김영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네.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을 쓰면 네. 나설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왜냐면은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2명 이사진 자리 2명 빈 것을 빨리 그거를 임명을 해줘야 뭐 정상화 조치를 취하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조차도 안 해버리니까 참 방통위가 제대로 된 권한을 본인의 권한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MBC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예.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예전 박문진 이사였던 저희 그리고 민원연 정책위원인 한상혁 변호사에게 박문진 전문가죠. 박문진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싸웠고 그랬던 분이어서 박문진에 대한 특히 MBC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신데 이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외부에 있고 또 핸드폰이 자꾸 좀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글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글이.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분이 보내주신 글을 저희 언론 포커스에 실었거든요. 근데 글을 보셨어요 혹시?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부 야당과 박문진은 방통위의 MBC 박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권한이 없고 특히 이사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으로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써달라고 보내온 메일의 내용이다.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법리적으로 정리된 글을 요청받은 것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앞에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쓴 글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붙여놓고는 그리고 이제 솔직한 심정은 방통위에 박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은 물론이고 이사 해임권도 없어야 하고 법리적으로 그러하다는 답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권한이. 그러나 결론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왜 해임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지금 이 해임 제한에 대한 것들이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문제는 방통위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긴급한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가를 봐야지 계속 이 법리 논쟁을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권한 행사는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말 시급해요. 지금 국감에서 조금 혼나고 뭐 자유한국당이 막 떠들겠죠. 뭐 계속 뭐 거의 파행을 거듭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해야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론 본인들 생각에 뭐 1, 2주 늦어지는 게 뭐 파업이 조금 길어지는 것뿐이지 뭐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다른 꼼수가 또 고용주 측이나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국민을 바라보고 뚝뚝 걸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상식에 비춰보면 네 합니다. 네 상식에 비춰보면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판인데 네. 멀쩡히 지금 유권 해석도 다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데 네네. 왜 있는 것도 못하냐 이 말이죠. 지금 네. 일각에서 들어오는 비판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MBC 정상화를 KBS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당장의 상황은 좀 답답한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KBS MBC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그럼 먼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C가 계속해서 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고영주 이사장이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기대와 다른 거취를 표명하셨어요. 네. 네, 일단 그 얘기 고영주 이사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심지어 노조에게 너네 이미 승리한 거 아니야? 이런 뭐라 할까요? 망발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입장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고영주 이사장 거취 비롯해서 뭐 박문진 보궐이사 보임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하루하루가 저희 롤러코스터고, 예, 긴장되죠. 네,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네. 계획이 오후에 또 틀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주말만 해도 금방 물러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어제 보도가 있었고 또 어제 낮에 그 기자단과 오찬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갑자기 또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노조가 이미 승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러면 패배를 인정하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네. 경기가 끝난 그 경기장에서 선수가 안 나가는 예. 승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 뭐 굳이 승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이 있고요. 네. 일단 그 말씀부터 좀 드리면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주변에 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주말 사이에 했는지 그렇군요. 물어보니까 자진해서 사퇴하지는 말라고 한결같이 만류했다 주변에서. 예. 왜 본인의 거취를 굳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상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기자들이 이제 그럼 누구하고 상의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옛 여권 추천 박문진 이사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 전신해서 추천한 이사들, 예. 그리고 MBC의 현 임직원, 음. 그리고 뭐 애국진영 인사라고 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예. 그러는데 당연히 찬성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이제 뭐 여의도 사옥 그 매각 종용도 있고 뭐 부적절한 골프 접대 뭐 이런 예. 것들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예.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치면은 뭐 모든 비리 의혹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지 않고 거취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말씀인지 하여튼 네. 뭔가 그 구 여권 그러니까 지금 현 야권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강한 잔류 부탁을 받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못한 우리 지금 박문진 구 야권 이사 3명 소수 이사들 있잖아요. 예. 어제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제출했어요. 박문진 예. 사무처에. 예. 이게 이제 안건을 논의하려면은 뭐 열흘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접수를 해놓은 건데요. 네. 2015년 8월에 이제 현 박문진이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MBC가 뭐 공정성, 신뢰도, 경쟁력, 영향력 모든 부분에서 바닥으로 예. 추락했는데 네. 이 관리 감독 기관인 박문진의 수장으로서 고 이사장이 책임이 크다. 뭐 이런 그 사유를 들어서 불신임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문진 이사직 자체가 박탈되는 건 아니고요. 통과된 이사장 자리에서만 내려와서 이제 평이사로 물러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도요. 지금 이 상황까지 끝내 가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은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 사실 문제는 이제 예. 지금 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 야권 이사들은 여전히 이제 3명으로 소수고 예. 지금 비어 있는 2자리가 빨리 보임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이 2자리도 상당히 지금 계속 유동적인데 당초에는 뭐 오늘 이번 주에 할 것처럼 방통위에서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이게 어렵지 않나라고 어제 오후에 나왔다가 지금 계속 다른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이 이루어져서 일단 고영주 사장 불신임 의원부터 처리가 되고요. 예. 이어서 바로 뭐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처리가 돼야겠죠. 예, 그 다른 구 여권 이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뭐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나머지 세 분 말씀하시는 거죠, 구여권.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스크럼을 공고히 짜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군요. 예. 돌출 행동을 하지 말자고 단속을 서로 해왔고, 예. 그 가운데 이제 김원배 이사가 결국 이제 개인 관련 상황이 뭐 폭로가 되고 이러면서 일부 결심을 하셨는데 아마 이분들이 또 들리는 말로는 당장 그만두시면 뭐 다른 일을 찾기가 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희선 교수나 이런 분들은 뭐 현직 교수시니까 생업이 있죠. 예. 뭐 생업도 있고 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광동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방문진 이사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분들은 아마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영주 사장이 저렇게 버티는데 뭐 개별 행동을 할 가능성은 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장 같은 분이 지금 끝까지 있겠다고 하신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MBC 본부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어제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 가족 이 연대 및 지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그동안 MBC에 서운함을 많이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드디어 MBC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시면서 방문하셨네요.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추석 연휴 전에 연휴 조금 직전에 한번 안산 그 분향소로 찾아뵀었는데 그렇죠. 예. 집행부만 당시에 한 20여 명 갔었는데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뭐 따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떤 언론과 특히 MBC에 대한 불신, 그렇습니다. 서운함 이런 것들이 크셨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탓인지 어제는 이제 가족협의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먼 걸음을 하셨죠. 버스를 몇 대 들고 오셨는데 아주 따뜻한 분위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는 너무 과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파업을 당장 승리해서 이 침몰했던 진실을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진실을 다시 좀 밝혀달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과를 하지만 이 사과가 끝이 아니다.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줘야 되고 이 비정상의 상황을 빨리 돌리기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파업 승리가 지금 당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계속 함께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세월호 합창단 분들도 이제 오셨고 저희 노래패와 합동 공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세월호 배지와 팔찌를 저희 노래패 그 구성원들한테 직접 달아주시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그 이분들 말씀을 듣고 또 이 노래를 듣고 하는데 참 분위기가 숙연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서글픈 이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참 어제 하루는 굉장히 숙연한 마음이었고 또 저희가 이제 파업이 50일 남으면서 조금 풀어졌던 마음들이 정말 이 파업 빨리 끝내고 빨리 승리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다지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네요. 고영주 이사장 때문에 헷갈렸다가 우리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만나셔야 되고 아마 온 국민이 MBC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지금 파업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MBC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아마 클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이 MBC를 이게 사실 장악이라는 표현도 좀 모자른데 파괴 공작이라 해야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를 고소하셨다. 이게 원래 진행 중이던 일이었죠? 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그 김재철 사장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 취임에 맞춰서 장악 문건을 냈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김 사장 비롯한 경영진에 전달이 됐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노조 파기하고 블랙리스트, 수전자 배제, 예. 그 이후에는 또 민영화 논란까지, 민영화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3단계 MBC 그 장악, 말씀하신 대로 장악이라는 표현도 예. 부족한데.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당시, 고소를 하셨군요. 네, 누구를 고소를 하신 건가요? 뭐 당연히 그 당시 사장이었던 김재철 씨, 그리고 예. 이후에 이제 이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을 사실상 실행한 걸로 보이는 안광한, 김장겸 전현직 사장, 이렇게 예. 사장 3명이 있고, 예. 그다음에 백종문 현 부사장, 그렇죠. 예. 그리고 전영배 지금은 이제 현 MBC CNI 사장인데 당시에는 예.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기룡 당시 시사교양국장, 지금은 예. MBC 네트라는 자회사의 사장으로 있죠. 예. 뭐 윤기룡 사장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피디수첩 파괴에 직접적으로 예. 했었고, 이 윤기룡, 전영배 두 사람은 왜 지난주쯤에 제가 한번 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예, 중앙지검이 이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상 당시에 이제 국정원과 공모해서 뭐 기자, PD 등 비판적 언론인들 강제 퇴출하고, 예. 시사 프로그램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단협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많죠. 노조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 부당 전보 뭐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 무력화 시도했고요. 혐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좀 많이 혐의를 거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범죄 상을 읊는 데만 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은데, 일단 법적인 어떤 위법 소지가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위반. 이거에 대한 공범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혐의라 말씀이시죠? 네, 예. 직권남용,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은 사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겠죠. 근데 이 범행에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뭐 범행을 통해서 기자, PD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형법상 업무 방해가 해당되게 되고, 예. 그리고 방송법 위반도 있죠. 그렇죠. 이제 부당하게 프로그램 편성, 제작에 개입했고요. 예. 그리고 또 노조 파괴, 부당 노동 행위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뭐 이렇게 벌써... 일단 그냥 어림 잡아도 뭐 4-5개는 되네요, 벌써.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여기 지금 6분에 그쳤는데, 예. 뭐 지난주 고소에는 앞으로는 이후에 이제 그 민영화를 시도했던 분이 계시죠. 당시 그 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맞습니다. 지금 현 대전 MBC 사장. 예. 그리고 그때 또 김미화 씨 뭐 등등해서 라디오 관련 라디오 부문 또 파괴에 앞장섰던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 예. 직전에 이제 춘천 MBC 사장을 하다가 지금은 뭐 야인으로 계시는데, 예.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MBC 본부가 KBS 본부와 함께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금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 안종필 자유언론상이 예전 그 동아투이 우리 저기 선배 언론인들의 그 공정 보도를 위해서, 예. 언론자를 위해서 싸우던 시절 그때 그 분을 기리는 이제 상인데,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본상을 저희 노조와 또 KBS 새노조가 이제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노조가 총파업,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서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반갑고 영광된 소식이었고요. 예. 여러분들 당연히 다들 같이 기뻐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수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또 다졌고, 눈에 띄는 건 이제 특별상이 올해는 또 수여가 돼서. 그렇군요. 저희 이용마 기자와 김민식 기자가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 이 해직 신분 한 분은 또 해직과 암투병 상황이고, 김민식 PD도 뭐 사실상 이미 연출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쫓겨난 지 오래시고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역할이 크셨죠. 지난 한 해에도. 이게 이제 매해 주어지는 상인데, 뭐 비록 투병 중이시긴 하지만은 이용마 선배는 계속 그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 쪽에 우리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시고, 또 학계나 시민사회 쪽하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시고, 또 이 국회 정치권 쪽에도 이 요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이 활동을 활발하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이제 가져왔던 생각들, 또 공영방송 이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강하셔서 뭐 그 부분에 대한 또 그 기여가 인정이 좀 됐던 것 같고 김민식 PD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김장겸은 물러나라 퍼포먼스로 이 저항의 불씨를 이제 일깨우신 거죠. 맞습니다. 불씨를 살리셨죠. 그간의 MBC 저희 종사자들이 5년 전 파업 이후에 상당히 뭐 이 패배감과 무기력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주변의 상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내에서 이렇게 용기 있고 정말 뭐랄까요 이건 참 그 공범자들 제 영화 장면이 또 생각나서 울컥하는데 아이고 참 아무튼 김민식 PD님께서 그 어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결기를 깨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부분이 인정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참 최근에 파업 50일차가 넘어가니까 우리 허유신 기자님도 그렇고 KBS 우리 전화 연결하는 지난주에 연결했던 최건일 기자님도 그렇고 한 번씩 울컥울컥 하시네요. 분위기가 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고생했던 것 다시 한번 보상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파업 콘서트가 있습니다. MBC 여러 유명 가수들께서 또 축하는 아니지만 응원해주러 오시는데 오늘 파업 콘서트 어떤 심정으로 임하고 계신지 또 특별한 일정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사실 이때쯤 요 10월 말쯤에 우리 국민들께 한번 저희 파업 중간 상황을 보고를 좀 드리고 그렇죠, 이 이슈화를 좀 크게 시켜야겠다고 당시에는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때 예상보다 조금 희망적으로 가서 약간 축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 이제 달아올라 있는 맞습니다. 상태고. 서울광장 그 시청 앞에서 저녁 7시에 합니다. 광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맞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야 되고요. 뭐 출연자들이 나름 화려합니다. 뭐 DJ DOC 또 뭐 장기화 얼굴들, 뭐 효고 밴드 이런 분들 또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떠났던 반가운 아나운서들도 일부 아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명 정치인들도 일부 나오시고. 블랙리스트 피해 당하셨던 분들도 나오시죠? 그렇죠. 이분들 나오십니다. 뭐 김어준, 김미화 씨 이런 분들 아마 나오셔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애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가 블랙리스트 문화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그동안 뭐 화면상이나 이런 공연 무대에서 활발히 뵙지 못했던 분들, 물론 이제 다들 뭐 팟캐스트나 장외에서 활동은 많이 하셨지만, MBC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많이 모시고 저희 또 파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MBC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2012년에 아주 화제가 됐던 MBC 프리덤. 근데 그걸 또 오늘 공개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또 다시 MBC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소식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네, 이어서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취간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사실 지금 KBS나 MBS나 KBS나 MBC나 양쪽 모두 이사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또 KBS 정기이사회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현안들 안건들 얘기도 저희가 궁금하지만 고대영 사장이 출석은 합니까? 이사회? 오늘 고대영 사장 출석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이사들이 긴급 현안 질의로 그 고대영 사장의 국정원 수품 수수와 보도 무마 의혹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 형식으로 이 내용을 다루기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로 합의를 했군요. 사실은 합의는 안 됐어요. 저희 확인한 바로는 그 소수이사
쪽에서 예. 과거에도 양쪽 운영이사가 동의를 하면 예. 뭐 당초에 안건을 정해놓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안건도 긴급히 상정을 한 예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동의해가지고 상정을 해서 다루자라고 했는데 예. 이제 다수이사가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안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이사들이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거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정상적인 안건으로 다루기는 어려워졌고요. 예. 다만 이제 소수 이사들이 현안 질의를 긴급히 하는 방식으로 고대영 사장 당신이 직접 해명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국정원에 당신이 돈을 받았다는 결산서까지 다 나와 있다고 하고 예. 당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신이 부인하는 취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설명을 해봐라.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당신이 이 상황에서 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사들이 현안 질의를 통해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예,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시민들이나 고대영 사장의 대답은 대략 예상이 가긴 합니다. 예,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이 있나요 오늘 이사회에서? 아닙니다. 이제 뭐 당초에 다른 안건들은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요한 것은 없고요. 예. 이제 이 내용이 아마 오늘 이게 오늘 핵심 핵심이군요. 내용일 것 같은데 아마 네. 다수이사들은 이거 안건도 아니니까 뭐 논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데 예. 어쨌든 반드시 오늘 사장이 출석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예. 다뤄야 마땅하고요. 이 자리에서 고대영 사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예. 뭐 앞으로의 어떤 상황 변화에 큰 뭐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예.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이미 승리는 굳어졌다고 보고 예. 뭐 물론 아직 이제 그 조건이 다 충족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오늘부터는 이사회장 출석하는 다수이사들 상대로 예. 과거처럼 이제 언성을 높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기보다는 예. 좀 더 절제되고 예. 차분한 태도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자범 수준의 의혹이 드러난 사람을 감싸는 예.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차분하게 이사장과 적배이사들에게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예.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뭐 이분들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예. 순리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늘부터는 이사회에서의 태도를 약간 달리해서 예. 좀 더 설득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고대영 사장이 이사회 출석하면은 이제 올림픽 방송 파행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고대영 사장이 지금 할 말, 국정원 보도 무마에 대해서 할 말은 뻔하고 예. 이 올림픽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빨리 물러나라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 이사회에서 그래도 소수 그 이사들께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뭐 자연스럽게 여러 예.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제 다수이사들 저희가 적폐이사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사들조차도 예. 올림픽 방송이 파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려움 내지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정말 그런 것 따위는 1도 관심 없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약간의 책임감을 마지막 책임감은 버리지 않는 그런 이사들이 적폐이사 가운데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고 예. 뭐 어느 정도는 뭐 마음의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고 내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대영 사장이 오늘 사실 그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 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은 예. 가뜩이나 코너에 몰려 있는데 더더욱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겨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고대영 사장의 그 국정원 보도 무마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비리, 물론 개인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지금 올림픽 방송 파행은 KBS의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라도 고대영 사장이 적합한 변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고대영 사장이 이 본인의 국정원 보도무마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이게 오늘 이제 경영 수지 점검 회의라고 하는 예. 고대영 사장이 참여하는 임원과 간부들의 또 회의가 있습니다. 예. 회사의 어떤 돈 사정,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를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죠. 근데 이 자리에 고대영 사장이 이제 주재를 하면서 개회 발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파업이 지속 중이다. 비상이지만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노고로 방송은 잘 나가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 공영방송 사장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또 정부의 한시적 조직이 여론으로 호도한다. 자신은 당당히 맞설 것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예. 전혀 반성은 1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참 어떻게 해야지 될지 이분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KBS 그러니까 본인 성명을 걸지 않고 KBS 명의로 냈던 그 입장하고는 또 다른 오늘 개인적으로 또 회의에서 한 말씀이군요, 이게. 네, 이건 이제 사내에서 임원들 또 간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뭐 워낙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싶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간부들과 임원들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겠다는 희망이 끊어놓지 않다가 이제 이번 국정원 스캔들 폭로로 마음을 접은 임원들, 간부들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또 풍물을 들으셨군요. 분위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모면을 해보려고 이제 억지를 쓰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이 고대영 사장이 어제 제가 그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계속 출근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출근을 안 했거든요. 어제 아예 안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안 했었고 여의도 모처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여의도 어디 있다는 것도 사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계속 출근을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이제 포기를 하고 어제 오후 1시 넘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하긴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계속 1시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야유와 그 구호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언제 출근했냐면은 새벽 5시 45분에 몰래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6시부터 지키고 있으니까 5시 45분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숨바꼭질을 할 것인지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지금 이 깝깝한 상황이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도대체? 벌써 한 넉 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이전부터였으니까요. 어쨌든 고대영 사장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고대영 사장이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민주당 도청 의혹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KBS 기자협회를 고소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KBS 기자협회와 전현직 협회장들이 도청 사건에 대한 새로운 물증, 새로운 그 진술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해서 결국 그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뭘 갖다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그 핵심 문건이 이번에 새로 드러났는데 임원 회의록이 발견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임원 회의록에 보면은 고대영 사장 당시 본부장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영 본부장은 당시 고대영 본부장이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사내 자료가 없다. 그리고 당시 고대영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던 간부들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근데 문건 이런 취지로 이게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회의록이 버젓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엄연히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을 두고 내가 친한 애들은 그런 말 못 들었대. 그리고 난 그런 말을 한 기억 안 나.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취지로 그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KBS 사장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제기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당시 정치부의 한 기자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것도 허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측이
자기네가 당시에 정치부 기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단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그 기자협회에서 진상조사단이 자체적으로 당시에 주요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취재를 해서 확인한 건데 확보한 증언이군요. 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도 당시 주요 위치의 기자들을 만나서 야, 이번에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없는데요. 이봐라 없다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고대영 사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재판부를 설득하기는커녕 일반인들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런 걸 내세워서 진상조사단의 내용을 허위로 몰아붙이고 또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공산적인 그런 처사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금 도청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죠? 그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임창건 전 보도 갔다 오셨잖아요. 조사했다는 사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토대로 아마 다음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도 그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임창건 그분이 검찰 조사 받고 오신 다음에 그분이 좀 뭐 중요한 진술을 했다거나 이런 소식도 혹시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임창건 당시 국장을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신 새롭게 진술한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행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건일 기자께서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월급의 3배에 달하는 500원을 내기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고대영 사장의 이런 기행들과 또 별개로 우리 지금 파업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있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건 어떻게 된 소식인지 좀 전달해 주시죠. 그 쌍용차 장기 파업 사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70일 넘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찰이 정말 너무 물과 음식까지 다 차단한 채로 토끼몰이식 파업 작전에서 옥새 투쟁으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거의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 외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도장 공장 내부로 잠입을 해서 1박 2일 동안 내부의 그 상황을 단독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홀로 그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던 촬영 기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KBS 촬영 기자 가운데 손병우 촬영 기자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나올 때 그 당시에 포위를 하고 있던 경찰이 즉시 연행을 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연행을 해서 갖가지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아무 혐의점을 들이밀 게 없으니까 결국 풀려났던 뭐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9시 뉴스를 통해서 거의 드물게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다는 내용만으로 9시 뉴스에 보도가 나갔던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지닌 그리고 정의감 내지는 책임감이 투철한 촬영 기자인데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번 저희 그 고대영 이인호 사퇴를 요구하는 이 파업 초기에 위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위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 초기까지만 해도 저희 집행부에도 자주 나왔던 그런 촬영 기자인데 지금은 이제 암 위를 모두 드러낸 채로 집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 이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자기의 어려움을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어제 한 2,000 조합원들 그 사실을 처음 알고 그 즉석에서 격려 문자 메시지를 일제히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빠르빨리 쾌유해서 새롭게 이제 파업 승리 이후에 만들어 나갈 KBS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뭐 그런 시간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우리 송병우 기자님 맞나요, 성함이? 손병우 저희 KBS 입사
공채 29기 촬영 기자입니다. 손병우 기자님. 아 이거 저희는 항상 뉴스를 보는데 또 그 용산이 아니죠. 쌍용 투쟁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쾌유를 저희도 간절하게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KBS 본부 지금 고대영 사장과 관련해서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고대영 사장의 200만 원, 네, 200만 원을 말할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200만 원 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패러디를 하고 계시다 이렇다 그러는데 어떤 패러디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워낙 200만 원의 액수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놀랐어요, 많이들. 실소를 금하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점들을 보고 화를 처음에는 많이 냈다가 약자의 무기는 웃음이라고 저희는 이제 토론과 풍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역설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더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제 뭐 사실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그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좀 더 잘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맞습니다. 네, 조합원들이 여러 이제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은 고대영 사장이 마치 시골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구멍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런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5시 뉴스는 100만 원, 7시 뉴스 150만 원, 9시 뉴스 200만 원, 떠리요 떠리, 뭐 각종 뉴스 최저가, 뭐 이런 KBS라고 하는 구멍가게의 사장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런 좋네요. 포스터도 있고요. 또 쇼미더머니 아마 유명 케이블 방송에 그 방송에 나온 그 포스터. 여기도 이제 쇼미더머니 밑에 200만 원을 적은 뒤에 힙합 스타일의 차림을 한 고대영 사장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린 포스터도 있고요. 또 왜 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졌다면 뭐 환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떨이. 그래서 국장님이 미쳤어요. 200만 원. 노마진 뉴스 창고 대방출. 뭐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져서 조만간 시청자분들께 좀 더 해학적인 그런 느낌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 아직 KBS 본부에서 이게 아직 다 공개가 된 건 아닌 모양이에요. 오늘 오후중에 이제 공개가 그렇군요. 이 밖에도 재치 있는 포스터가 몇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SNS 통해서도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본부의 파업 뉴스와 여타 그 컨텐츠들이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늘도 많은 소식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그럼 양사의 그 활동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저는 일단은 세월호 그 참사,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이 MBC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셨다니 정말 거듭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혼내주셔서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또 속은 상해서 혼은 냈는데 왠지 그렇게 또 아주 많이 혼나고 가셨잖아요. 그 영상이 아까 이제 허유신 홍보국장님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공개가 돼 있습니다. 416TV에서요. 이미 다 공개했고요. 그 416TV 영상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그 416TV 이제 촬영하시는 그 아버님께서 얼마나 KM에 대한 분노가 컸는지가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속에서 김영국 위원장이 사죄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MBC에서 방송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MBC가 제대로 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MBC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보도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누가 진실을 왜곡하여 했고 누가 그런 엉터리 방송을 내보냈는지 철저하게 책임 가려내고 우리 스스로도 막지 못한 책임 느끼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진실을 다 밝혀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 MBC를 세우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합동 분향소 4.16 세월호 가족들을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이 혼나서 좀 사실은 속상했겠구나. 왜냐면 이분들은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다 한 덩어리의 KBS, MBC 종사자이지만은 또 이분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해직되거나 또는 쫓겨나서 계속 싸우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찾아갔더니 이렇게 그 기레기들하고 통으로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또 혼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한 덩어리지만 안에서는 나름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울컥하시면서 예.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실력이 없어진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우리가 결국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구나 이런 걸 또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반성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세월호 가족들이 MBC를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다니 거듭 감사드리고요. 진짜 MBC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그동안 저는 정말 어딘가에 그 박물관을 세워서 MBC가 했던 그 세월호 보도는 역사에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보도국장은 누구고 기자는 누구고 하나하나 정말 다 기록해놔서 절대 국민들이 잊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에 보상하는 정말 제대로 된 보도 그리고 다큐를 앞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상화되자마자 그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MBC 분들 이렇게 그 자신들을 용서하고 파업을 지지하러 와주신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진짜 방송으로 제대로 된 사과와 그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일단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요.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돌마고 파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네, 오늘 우리 뭘 털까요? 오늘 나은 씨도 없고 참 제가 신문 방송을 다 털어야 되는 이런 똑같은 주제가 있어요. 국정원 개혁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뭐뭐 발표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보수단체의 기업체의 금전 지원 주선 사업,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이런 4가지에 대해서 주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부 이게 이제 검찰의 사법부의 검찰의 수사 과정인데요. 이때 국정원이 다 개입했다는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아예 안 한 곳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방송사 중에서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전혀 안 한 방송사 3개 찾아보십시오. 이봉우 활동가 보지 마십시오. 벌써 봤지?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좀 뻔하다. 3개면 MBC, 뻔해요. TV조선, 채널A. 하나가 틀렸습니다. 하나 정정해 주십시오. MBC, TV조선, 채널A. 잠깐만. MBC, 채널A, KBS? 또 틀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V조선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MBN이 항상 존재감이 없어서 MBN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얘 보도 하든 말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도 안 한 것은 MBC, 채널A, MBN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지금 4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결과 중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2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어요. 그 2가지는 뭘까요? 꼭 전환.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또 하나는 최동욱. 이 2개는 거의 다 워낙 언급을 이슈가 컸기 때문에. 했어요.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국정원이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이미 몇 차례 있었죠. 네네. 일단은 KBS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KBS는 일단은 보도를 한 꼭지 했고요. 15번째 보도니까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숨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KBS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은 보도를 했고 제목도 최동욱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최동욱 혼외자 사건 수사 의뢰 권고라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앵커 멘트도 이 최동욱 관련된 이야기를 뭐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최동욱 수사 권고를 좀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관심 있게 갖고 있는 고대영 사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개혁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 언론 담당 정보관이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기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 신청서와 자금 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보도국장이라고만 말하지 고대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자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요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에 대해서 전한 시간은 27초고 KBS 사측의 반박을 전한 시간은 22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막도 KBS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 받았다는 주장 사실무근이라는 자막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BS는 어떻게 보도했냐? SBS는 4가지를 다 보도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4가지 사안을 다 보도를 하고요. 네 꼭지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순서도요. 톱보도서부터 4번째까지 땅땅땅땅 되게 중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SBS도 구린 내용이 있습니다. 구린 내용 있어요. 지금 찔려 자기가 무지하게. 그런데 일단 SBS에서 가장 그 주요하게 보도한 것도 최동욱 전 총장 관련된 보도예요. 뭐 이것은 자신들이 별로 이렇게 구린 내용이 아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여기에서 SBS가 지금 아픔이 있거든요. 네, 노트렁. 자, 요것은 3번째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노무현 불구속 수사하고 망신조라라는 3번째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 시계를 노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SBS의 보도의 출처는 국정원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측이 그런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지시한 정황이 없었고 논두렁이란 단어가 있는 국정원 내부 문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초 보도한 SBS 기자가 검찰을 통해 취재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면서 자사 보도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네는 검찰을 취재했을 뿐이다 이거죠. 네네네. 검찰에서 나온 얘기다. 네네. 당시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전한 다음에 하금열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보도국에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라면서 하 전 사장 측의 반박을 또 덧붙여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KBS와 SBS 모두 발끈하는 그런 태도를. 발끈 보도는 약간 전전긍긍 아니에요? 저는 전전긍긍보다는 좀 발끈? 왜냐면은 SBS는 약간 전전긍긍의 느낌인데. 네. 그리고 그 KBS 관련된 내용에서는요. 언급은 했어요. KBS 건을. 그런데 KBS 사측의 반발은 당연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SBS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개를 다 보도를 하긴 했어요. 4가지 사안을. 그런데 다 제목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요. 뭐 주요하게 다뤘다고 볼 수 없고요. 제대로 다뤘다고도 볼 수 없는 제목만 샥샥 읽어주는 그런 수준의 보도였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량도 4건이었고 톱보도였고요. 1, 2, 3 그리고 2부에서 또 한번 보도를 해서 4꼭지로 보도를 했어요. JTBC가 보도 내용은 제일 충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요 사안을 신문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문 보도를 보면 어떠냐면은
너무 그 방송에서 한 건 보도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방송에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사실은 아예 안 보도한 MBC 뭐 이런 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사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신문 같은 경우에요. 겨우 한 건으로 이거를 퉁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이신문 보도에서 한 건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방송 한 건하고 신문 한 건은 이게 그렇게 똑같은 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누굴까요? 또 우리 이봉호는 본 것 같습니다. 한 건. 세 곳이에요. 너무 뻔하다. 이렇게 뻔하다. 너무 뻔하다. 세 곳이랑. 다 가르쳐주면 어떡하나. 조중동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중동이 아무튼 요거를 딱 한 건에 그냥 싹 싸잡아가지고 보도의 지면조차도요. 5면, 8면, 10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면에 실릴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한 건으로 이렇게 퉁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7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1면, 3면, 4면, 24면 이렇게 걸쳐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일보는 2건을 보도했지만 1면에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도 4건을 보도했고 1면, 3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굉장히 적게 보도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아는 국정원의 언론 개입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막 이렇게 우기는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꼭 그러니까 뭐 전 신문사가 다 보도한 거는요. 국정원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한 사실은 전체가 다 보도를 했어요. 조중동이. 그런데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은 것은 KBS와 SBS에 국정원이 보도 개입을 한 사실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동아가 다 보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아무튼 제일 좀 세게 요거를 중앙일보는 했거든요. 근데 조선동아가 보도를 안 했고요. 보수단체의 지원 이것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겨레만 굉장히 충실하게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터는 그 7건의 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사실은 적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땐 이 정도는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대로 보도 안 했다. 이렇게만 제목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송 모니터에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것은요. 그 MBC가 감사원 그러니까 KBS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했잖아요. KBS 이사의 강규영 이사 등의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보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MBC가 10월 23일 날 제목이 감사원 감사 착수 퇴진 압박 논란이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MBC가 감사원까지 방송 장악을 위해 나섰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 그 앵커가 여권의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이사 퇴진 압박에 감사원까지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장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고 멘트합니다. 이게 앵커 멘트예요.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이사 퇴진 압박을 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총대를 맸다. 이것이 딱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도 그 근거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앵커 멘트의 근거로 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 옛 여권 추천 이사가 사적 용도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한 지 채 2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19세 이상 300명 이상 서명하면 가능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MBC 보도에서 그리고 감사원 훈령에 특정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를 못하도록 돼 있어 언론노조가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이게 MBC 보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두 사실과 달라요. 민원연이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요. KBS 본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제보 민원을 넣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감사는 아까 말한 300명 이상, 19세 이상 3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보를 했다는 거고요. 청구 요건과 주체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련 규정이 있는 공익감사 청구가 아닌 그냥 민원은 국민 누구나 아무렇게나 정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가 지적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예, 엉뚱하게
그 공익감사 운운하면서 자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취재를 해서 제보민원을 넣었는데 제보민원이 이렇게 반영된 건 이례적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민원연이 뭐라고 굳이 또 아유 정말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하겠는데 애초에 팩트 자체가 다 어긋난 그런 것은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게 일부러 이러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그렇죠. 둘 다인 건지.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감싸기도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보도는 KBS도 MBC도 감싸주지 못한 그냥 함량 미달의 보도였다. 이게 결론이 맞아요. 장 기자의 실력이 너무 허접하다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난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KBS 제가 여기서 진짜 정말 말하지 않으려다가 굳이 하는데요. 그 감사원이 이거를 안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상하죠 더. 네, KBS는 감사원의 그 감사 대상이에요. 분명한. 그리고 KBS 이사는 공직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관련된 그 법인카드를 엉뚱한 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이 총대를 매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인지해놓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있고 난리가 아닌데 가만히 있는다 더 이상하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막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현황 해가지고 청구 건수는 874건이고 기각 각하가 673건이고 감사 실시가 201건이었다. 감사 실시율이 23%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거를 감사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공익감사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 지적하느라고 이 건수를 세우고 실시율을 막 퍼센트를 내고 자기들 혼자 진짜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는 이제 저렇게 약간 그렇죠. 선동을 위한 오보인데 네네. 영향력이 워낙 없어서 저렇게 거짓 선동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민망하죠. 이제 이러다가는 너무 안 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만 지적하지 누가 보고 지적도 안 해. 그 네티즌들이 막 글이 올라오고 이러잖아. 보통 연합뉴스고 뭐고. 근데 MBC가 뭘 한 거는 영 지적이 안 올라와. 바로 이게 블루오션이죠. 민망합니다. 민원연 단독이에요. MBC 지적하면 무조건 민원연. 왜냐면 MBC 뉴스를 보는데 우리만 봐. 이거 뭐 자살 폭탄조도 아니고 말이야. 힘들게 말이야. 참 이건 속상한 일입니다. 왜 맨날 우리만 보냐고. 우리만 보는 종편, 우리만 보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요. 신문 보도 중에서 조선일보가 진짜 약 오르는 게 이 공론화위원회 있잖아요. 이 진짜 솔직히 결론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이거를 가지고 아주 가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사는 재개하라, 원전은 축소하라.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공사는 재개하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라라는 이 권고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 언론사들이. 특히 누가 그럴까요? 조중동이. 엄청나게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빵 터졌던 게 10월 21일에 그 공사 재개, 그러니까 그 신고리 원전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설을 다 내놨어요. 모든 신문사가. 근데 조선일보는 신고리 원전 그러니까 이 공론화위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이렇게 공론화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설은 조선일보만 냈어요. 제목이 신고리 재개 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 이르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이 사설을 보면은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이 1,000억 원이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이 모델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론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기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다라는 점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탈원전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애초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애초에 공론화
중앙아위에 대한 비판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조선일보는 뭐 한다고 그렇게 찬성을 해? 그러니까. 소리야, 진짜. 되게 전문가야. 전문가야 자기네들은. 예.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결이 살짝 다른데요. 중앙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라면서 약간 안도를 해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되게 걱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솔직해서 좋네요. 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6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리고 또 3개월간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 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다. 라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지적을 했지 조선일보처럼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건 아니고 수기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의 그 집단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수기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자기네들 뜻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좋은 미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기 바란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말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제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중앙일보께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원하지 조중동이 중앙일보가 지지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똑같은 말을 하니 이 일관성을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동아일보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아일보는 수기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공론화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고요. 그냥 좋은 결론은 내렸다. 축하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느닷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체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번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뭘 걱정하냐면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 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라고 걱정을 늘어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신고리 요번에 공론화위의 주장은 이번 두 개는 그냥 재개를 하지만 원전은 축소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결과는 환영한다고 해놓고 꼼꼼히 좋은 결론을 내렸다고 해놓고 이대로라면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백지화된다. 이건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슬슬 군부를 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입장을 내놨죠. 수기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와 공사 재개 두 개를 모두 강조를 하면서 둘 다 양측이 모두 이 결론에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서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자 조중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를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설로 공약을 철회하라라고 우깁니다. 동아일보는 제목이 신고리 입장문 발표한 문 국익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 조선일보 제목은 문 대통령 그래도 탈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 중앙일보 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 형식 모두 실망스럽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엄청나게 깠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전날 오히려 그 신고리 원전이 그러니까 그 공론화위가 발표를 했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공약 철회를 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한겨레하고 한국일보가 지금의 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 보수 언론의 공론조사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조중동의 이 그 쇼, 그러니까 공론화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수기민주주의는 싫고, 게다가 그 결정 중에서 공사재개는 환영하지만 원전 축소는 그거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리고 애초에 공론화위는 원전 결정만 하는 곳이지 탈원전 이런 거는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기는 이런 태도가 정말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군요. 쑥 나올 뻔했습니다. 골치입니다. 예, 좋은 반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문 방송이 다 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어제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 혼자 나은 씨 없는 덕분에 저 혼자 웃고 즐기며 떠들며 거의 혼자서 방송을 했네요. 자, 그러면 내일은 나은 씨도 돌아오고, 그리고 봉우 씨는 내일 쉬겠습니다. 아, 진짜 이 진상들을 데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근근히 먹고 사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